안녕하세요. 네, 신경과 의사 윤은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경도 인지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잠깐 한 번 더 복습해보고 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 영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 이렇게 MRI에서 영상이 또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포도당을 먹고 뇌는 기록세포니까 이제 포도당밖에 먹지 않는데 그 포도당에다가 뭔가 이제 물질을 붙여서 이제 우리가 뇌의 기능을 보게 되는 이렇게 요걸 FDG PET CT라고 하게 되는데요. 요걸 통해서 이제 뇌의 기능을 보게 된다. 결론적으로는 MRI를 통해서 자, 여기 정상에 비해서 이제 환자들이 뇌가 이렇게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쭈글쭈글해진 그런 모습을 정상에 비해서 이제 즉 뇌 MRI를 통해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보게 된다면, 자, 이 FDG PET-CT를 통해서는 환자의 뇌의 기능을 보게 된다. 자, 왜 뇌의 기능을 보게 되죠? 자, 뇌가 활발하면 요 포도당을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뇌가 활발한 포도당을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포도당을 많이 먹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잘 나타나겠지만, 포도당을 잘 먹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타나게 돼요. 즉, 그 포도당이 생각보다 많이 못 먹고 있다. 포도당을 잘 많이 못 먹는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기능이 떨어져 있다. 포도당 섭취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걸 유추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포도당 대사를 통해서 뇌의 기능을 또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선생님, 그럼 좀 하나 더 궁금한 게, 뇌는 포도당만 먹나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로 포도당을 먹는데 위기의 상황에서는 케톤도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운동을 되게 좋아하게 되는데, 운동을 좋아하다 보면 이제 또 영양이라든지 이런 데 좀 관심이 좀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건투글러버처럼 생긴 이제 뇌와, 그리고 우리 몸을 갖다가 움직여주는 이 근육들 간의 어떤 요 사이에서 이제 포도당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렇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우리가 포도당을 저장하고, 그리고 또 그 포도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포도당을 통해서 뇌의 기능을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고, 최근에는 하나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밀로이드라고 해서, 자, 베타 이제 아밀로이드란 놈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요게 뇌에 쌓여서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타 아밀로이드란 그 나쁜 놈들을 갖다가 영상으로 좀 눈으로 보자. 과연 네 머리에 어느 정도 쌓여 있냐, 내 머리에 어느 정도 쌓여 있냐를 보기 위해서 이런 영상들도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경도인지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경도인지 장애라고 했는데, 경도인지 장애는 자, 어떤 건가 하면, 바로 지난번에 제가 혹시 SCI, MCI, 그리고 AD라고 이제 했는데, 여기 AD 알츠하이머 디멘시아죠. 요렇게 하나의 이제 쭉 이어지는 이제 스펙트럼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을 했죠. 내가 좀 기억력이 이상하네. 하지만 이건 주관적,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것. MCI부터는 이 기억력이 이상한 걸 갖다가 객관적으로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AD에서는 일상생활이 이 불가능할 정도로 환자의 어떤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MCI에서는 결론적으로는 객관적으로 뭔가 인지 기능이 떨어진 건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기능 손상이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인지 기능이 뭔가 조금 떨어져서 좀 뭐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아. 그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근데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를 이제 우리가 MCI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도 인지 장애는 과연 65세 이상에서는 어느 정도로 있냐? 예, 10에서 20% 정도로 있어요. 자, 정상, 경도 인지 장애가 없는 정상 인지군에서 약 1에서 2% 정도가 이제 매년 이제 치매로 진행되지만 여기 이제 경도 인지 장애에서는 좀 더 높은 확률로 10에서 15% 정도의 확률로 이제 매년 그 치매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도 인지 장애 환자는 잘 지켜봐야 돼요. 잘 지켜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 정기적으로 신경과 외래를 다니면서 그 내 영상도 찍어보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이제 해보는 거죠. 테스트. 자, 여기서 자꾸 테스트 하게 되는데 테스트는 바로 이제 KMMS라는 걸 이제 말하게 되는 겁니다. KMMS.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경도 인지장애 임상 진단 기준이 이제 요건 자 신경과학 3판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자 기억 저하 불편이 있어요. 근데 주로 환자가 아니라 자 주로 누가 제시한다? 보호자. 우리 안사람 이상해요. 우리 바깥사람 이상해요. 자 나이에 비해서 분명 인지기능 장애가 있어요. 인지기능 장애 어떻게 평가하자? 테스트. 테스트는 뭐다? 이제 네 MMS와 같은 어떤 그런 인지기능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된다. 이게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하는데요. 요거 말고도 모카라는 검사도 있고 뭐 SNSB라는 검사도 있고 그리고 세라드라는 검사도 있고 뭐 등등 종류가 되게 많아요. 어쨌든 MS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자 기억 손상 외에는 다른 영역은 또 정상이고 일상생활은 정상이거나 약간 저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이나 진단 기준은 치매가 아니다. 자, 요거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MMS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즉 환자의 어떤 그 객관적인 인지 저하 기능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MMS를 하게 되는데 요게 30점짜리 만점 검사예요. 검사인데 요게 자 30점 만점 검사에 24점. 자 24점보다 환자가 점수를 잘 맞으면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게 되고요. 자 24점 미만 그리고 20점 요 상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치매 의심이라고 하게 되고 19점보다 점수가 낮으면 이제 치매 확정이라고 해요. 확정. 요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자, 근데 이게 모든 환자들한테 이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환자들은 학력과 나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학력과 나이가. 그래서 자 65세 고졸 남자 환자분이랑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냥 중졸로 할게요. 좀 65세 중졸 남자 환자분이랑 70세 대학원 졸업한 남자 환자분이랑은 이게 24점이라는 같은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중졸이신 분한테는 이제 나이든 젊지만 중졸이신 분한테는 이 테스트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24점이라도 치매가 아닐 수도 있고요. 70세 이상 대학원 졸업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 점수가 25점이라도 자신의 어떤 지식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기본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인데 그게 25점으로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는 문제가 생겼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 이게 요렇게 24점 그리고 20점 그리고 이제 뭐 19점 요렇게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그 학력과 자 아까 전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네요. 자 학력과 나이로
그 보정을 합니다. 점수를 이제 보정을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정을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되는가 하면 이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표준 편차 이제 곡선인데 요걸 갖다가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이게 한마디로 이제 그 나이대 한자의 값을 이제 중간값으로 두고요. 중간값으로 두고 이제 봤을 때 자 여기가 1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되고 여기가 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여기가 3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되는데 여기가 한 약 2.1%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0.1%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65세 남자 환자분한테 자 중졸이라고 합시다. 중졸 남자 환자분들을 다 MMSE 점수를 검사를 해봤어요. 대규모로 MMSE 해봤더니만 이렇게 쭉 환자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그 표준 편차 곡선을 통해서 환자가 점수 분포를 쭉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쭉 만들어 놓는데 자 이제 그 상태로 만들어 놨을 때 자 환자가 여기가 이제 점수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고 점수가 이제 자 잠시만요. 점수가 이쪽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고 이제 점수가 이제 여기가 이제 낮은 사람이라고 봤을 때 자 환자를 갖다가 이제 쭉 세워놨을 때 여기 있죠. 여기 자 1.5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여기 그러니까 6.8인 13.8이니까 약 대략적으로 6.8%라고 봤을 때 6.8 더하기 3. 요거 그리고 2.1 그리고 0.1 오히려 이제 100에서 이걸 더 빼는 게 더 빠르겠네요. 자 어쨌든 요 1.5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상 여기 꼴찌를 기준으로 해서 1.5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정상으로 본다는 거죠. 즉 학력과 나이를 통해서 이렇게 보정을 했을 때 1.5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상이면 우리가 이제 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어렵죠. 네, 아무튼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 학력과 나이로 이제 환산을 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환자를 평가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나갔나? 너무 내용이 어려운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이제 DSM-5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경정신과,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죠. 의학과 선생님들이 이제 요 DSM-5로 많이 진단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여기 DSM-5에서는 MC와의 비슷한 개념이 처음 등장했어요. 자, DSM-5가 아니라 지금 교과서는 DSM-4가 나왔는데, 그거가 실려 있는데 실제로는 DSM-5까지 제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뭐 그래서 마일드 코그니티브 디스오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사들이 그리고 뇌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런 MCI라는 개념을 갖다가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NIA에 나왔죠. 자, 인터내셔널 워킹 그룹은 뭐다? 이제 유럽. 그리고 NIA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뇌를 치매를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똑같이 자,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 즉 경도 인지 장애를 알츠하이머 병의 전 단계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전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요런 플로우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인지 저하가 환자가 왔고, 자, 학력과 나이에 대비해서 저하가 됐고, 지속적인 인지 저하가 있고, 일상생활 비교적 유지되고, 치매는 아니다. 자, 학력과 나이에 대해서 인지 저하 요 평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래의 경우에는 일단, 자, MMSE를 시행하고, 그걸 이제, 학력과 나이를 통해서 보정을 한 점수를 봐서, 이제 환자가 어느 정도 인지장애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는 경도 인지장애야. 자, 경도 인지장애면은, 자, 그럼 경도 인지장애면 기억이 망가졌니? 하면, 기억 상실형이 되는 거고, 기억 상실이 아니라 비기억 상실형으로 또 나누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기억 상실형 중에서도 단일 영역, 기억 상실 쪽에만 단일적으로 망가졌는지, 혹은 기억 상실 말고도 한자가 기억 상실인데 뭐 한 그 도구력 사용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어떤 그런 복합적인 게 걸쳐져 있는지, 그리고 비기억 상실형인지, 그리고 형 상태에서 또 이게 단일 영역인지 또 이게 다일 영역인지 또 이렇게 또 복잡하게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뭐 여기 뭐 아밀로이드 베타가 양성이냐, 그리고 MRI 위축이 있냐, FDG 패시티에서 뭐 대사가 저하되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MCI 환자를 갖다가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MCI 환자를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아까 전에 지난번에 저희한테 얘기를 하기로는, 예, 자, 이렇게 이제 치매는 현재 치료제가 연구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MCI가 알츠하이머 디지즈 전 단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를 넘어가게 막는 약이라든지 MCI가 다시 좋아지는 정상으로 되는 그런 약들이 있나요? 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런 약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뇌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장벽에 많이 부딪혀 있어요. 요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 막는 약도 없고요. 그럼 사실 치매 치료제도 현재로서는 지속적인 연구 중이고, 그리고 이걸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약도 현재 나오진 않았어요. 다만 우리가 MCI가 있다고 하면 뒤에서 이제 제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 치료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집중력과 전두엽 수행 기능, 그리고 기억력을 다소 개선을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 막 제가 지금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에서 막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내가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치매의 어떤 예방과 그리고 경도 인지장애의 치료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네,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어떻다? 뇌에서 신경전달 물질. 자, 신경전달 물질이란 게 뭔가 하면, 한마디로 뇌 기능을 막 깨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물질들이에요. 이제 그런 물질들이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막 분비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꾸 분비가 돼서 이제 떨어지는 뇌기능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막아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치료 방법은 유산소 운동을 적절하게 해주는 거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산소 운동을 자, 얼마만큼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게 나중에 한번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오늘의 요약 말씀드리면은, 자, 경도인지장애. 자, 오늘의 요약. 이렇게 여기다 한번 적어 볼까요? 자, 오늘의 요약은 경도 인지장애라는 개념이 있다. 뭐냐? 자, 객관적으로 뭔가 기억력이, 여기 뭐 기억력이 주된 거겠죠. 하지만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것이 보이지만, 환자가 일상 생활에는 이상이 없는 경우,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하게 되고, 요거를 평가를 할 때 뭐 제가 MMSE라는 검사, 간이 정신 상태 검사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 요거는 또 뭐 복잡하게 뭐 학력과 나이를 통해서 보정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경도 인지 장애가
여러 이제 의사들에게서 주목을 받는 게 뭔가 하면 이 경도 인지 장애가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가 결국에는 이제 알츠하이머 디지즈로 가는 어떤 전 단계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전 단계로 가는 어떤 그 가게 가는 걸 좀 막을 수 있는 어떤 약 같은 거 있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알츠하이머 치료도 지금은 계속 연구 중인 상태니까요. 연구 중인 상태니까 사실 여기 넘어가는 약들은 아직은 더 나오진 않았겠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 우리가 중재적으로 이제 그 넘어가는 걸 이제 우리가 딱 연골고리를 끊으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예,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다.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다. 예, 그게 이제 오늘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네,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요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늘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건 빨간색으로 적어야겠네요. 예, 구독과 예, 좋아요 좀 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네, 그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